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대표님들 이제 교육하실 때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녹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은 제가 그 차량 그 G30, 530iX 이거는 제가 계속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차종이든 간에 지금 형식 자체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부품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요거를 이제 앞으로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이게 좀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여태까지 대표님들께 교육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이제 명칭 자체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복습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그래서 요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서 녹화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쪽에 들어왔을 때 엔진 블록에 들어오면 이 1번 같은 경우가 전 크랭크 리데나, 그리고 4번이 온도 센서, 그리고 12번이 오일 압력 센서, 그리고 오일 압력 스위치라고도 부릅니다. 자, 5번이 솔노레드 밸브, 그리고 8번이 엔진 블록에 붙는 물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1번이 타이밍 케이스, 여기서 2번이 후크랭크 리데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량 들어가시는 거 보고 품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1번이 요 엔진 오일 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이 오일 레벨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엔진 오일 팬에 들어가는 가스켓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실라트 타입으로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실리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헤드 커버 또는 밸브 커버 1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번이 헤드 커버 가스켓 또는 밸브 커버 가스켓이라고 합니다. 밸브 커버 가스켓 위에 상단에 붙는 이 3번 가스켓도 상황에 따라서 견적 요청이 올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지금 밸브 커버 가스켓, 헤드 커버 가스켓 이 2번을 많이 찾으세요. 3번도 기억을 해주시고 항상 이 도면을 스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6번 헤드 가스켓,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1월, 2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지금 두께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이 면 자체를 면치기를 하게 되면 얇은 헤드 가스켓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어 OEM 자체는 이 밑에 번호, 요 아래쪽 부품 번호로 견적을 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은 헤드 볼트라고 합니다. 헤드 볼트가 지금 수량이 10개가 들어가죠. 여기서 그 헤드 볼트 세트라고 해가지고 수량 한 개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세트 안에 들어가는 수량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벨트, 드라이브 벨트 세트라고 하고 또 겉벨트 세트라고 하죠. 구성품 자체가 벨트, 텐셔너, 그리고 아이드 베어링이 있으면 아이드 베어링까지 이게 기본적으로 겉벨트 세트에 들어가는 구성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댐퍼 풀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요청을 해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겉벨트 세트 같은 경우에는 벨트, 텐셔너, 아이드 베어링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변경을 주시면 됩니다. 자, 1번은 플라이 휠. 지금 이거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이 플라이 휠 같은 경우는 BMW는 많이 교환 안 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아우디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플라이 휠이 자주 나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좀 기억해 주시면 다음번 그 파트링크 교육 때 아마 유용하게 좀 귀에 좀 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은 피스톤, 2번은 피스톤 링구, 4번은 대메달, 6번, 7번은 소메달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크랭크 샤프트라고 해요. 1번. 여기에 지금 대메달이랑 소메달이 보이시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여기 위에 색깔이 칠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블루, 그린, 브라운. 이게 상황에 따라서 뭐 레드, 뭐 녹색,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스탠다드 사이즈라 해가지고 그냥 기본 사이즈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존에 있는 색깔이 어떤 게 칠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부품 자체를 그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으로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부품 엔진 자체가 눌러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조금 그 견적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건 타이밍 쪽 아래쪽으로 들어왔는데, 타이밍 가이드 레일을 많이 교환합니다. 체인 같은 경우에는 끊어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교환하지 않는 편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문의가 왔을 때는 견적 문의를 이렇게 하시긴 하지만, 기본 보통적으로는 4번, 5번, 그리고 6번이 텐셔너, 그리고 2번이 스프로키,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이게 아래쪽이고요. 로어. 자, 이 위쪽으로 보겠습니다. 상단 가이드 레일 12번, 8번, 9번, 이렇게 세 개를 가이드 레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는 10번이 텐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5번 같은 경우는 캠 어저스트 풀리라고 부릅니다. 캠 샤프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4번이 흡기, 5번이 배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흡배기, 흡기 배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흡기 밸브가 있죠. 흡기 밸브가 수량이 8개가 들어갑니다. 위에 들어가는 6번이 가이드 실이라고 합니다. 가이드 실링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수량 자체는 이 7번에 들어가는 흡기 밸브 8개가 들어가면 가이드 실도 요 위에 8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로컬암 또는 로컬발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기 쪽으로 오게 되면, 이건 배기 밸브, 가이드실, 똑같이 로컬발, 로컬암이라고 부릅니다. 자, 흡기 배기 밸브가 수량이 지금 8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가이드실 자체가 위에 총 들어가는 수량은 16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리페어 키트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다른 차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별적인 수량으로 보시면 돼요. 이 수량을 확인하시려고 하면 흡기 밸브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8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16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 이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이드실은 그 흡기 밸브, 배기 밸브의 총 수량을 이제 가이드실 들어가는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오일 필터 하우징, 그리고 3번이 오일 필터. 그러니까 필터 3종 세트 같은 경우에는 구성품 자체가 보통 오일 필터, 에어 클리너, 향균 필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엔진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일 필터는 무조건 찾을 수 있으십니다. 뭐 다른 차종 같은 경우에도 엔진 쪽 그룹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서 오일 필터를 찾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4번, 7번 같은 경우가 오일 필터 하우징 가스켓입니다. 이거는 뭐 BMW 차종마다, 뭐 미니 차종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지금 보여지는 거는 2개이지만 다른 차종 같은 경우, BMW 차종 같은 경우는 4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철판 가스켓을 포함해서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 가스켓이 3개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이 오일 쿨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 자, 1번은 오일 펌프라고 합니다. 오일 펌프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쿨링 시스템 들어오게 되면 워터펌프가 2번, 워터펌프 풀리가 3번, 그리고 워터펌프 아세이가 어셈블리라고 불러요. 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구성품이 이렇게 네모난 칸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으로 1번으로 필요하게 되면 이렇게 견적을 주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보통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낼 때 거의 워터펌프는 2번만 이렇게 뭐 풀림 따로 이렇게만 견적이 나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1번을 어셈블리로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렇게 해서 도면을 한번 보내주시고, 이렇게도 나오는데 구성품 자체가 이런데 어떻게 해서 견적을 내드릴까요?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소머스타트 하우징, 이 자체는 1번은 소머스타트 하우징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안에 소머스타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따로 안 나오지만, 보통 다른 차종 같은 경우에는 소머스타트가 별도로 이렇게 나와서 번호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머스타트만 필요하다, 아니면 뭐 소머스타트 하우징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견적을 물어보시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견적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인테이크 시스템 에어 쿨러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은 인테이크 매니폴더 또는 흡기 매니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흡기 가스켓도 많이 찾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 들어가는 수량은 4개. 항상 들어가는 부품을 보실 때 수량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적을 내실 때 그 부품 매입하는 금액에 곱하기 뭐 수량이 4개다 그럼 4를 곱해서 거기에 따른 마진을 넣고 그렇게 해서 견적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터보 차저. 자, 1번이 터보 차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11번이 터보 가스켓, 9번도 터보 가스켓, 16번, 5번도 터보 가스켓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가스켓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도면을 스샷을 찍어서 견적 문의하시는 대표님들께 보내주시고 체크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11번하고 9번을 많이 찾으시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이 가스켓도 이렇게 필요하게 되면 견적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진 쪽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들어가는 전 크랭크 리데나가 있고, 엔진 블록 쪽에 보는 물파이프, 4번이 온도 센서, 12번이 오일 압력 스위치 또는 오일 압력 스위치, 압력 센서라고도 부르죠. 네, 그리고 5번이 솔로레드 밸브, 그리고 여기 타이밍 케이스, 후크랭크 리데나, 그리고 엔진 오일 팬, 오일 레벨 센서, 엔진 오일 팬 가스켓은 지금 실라트 타입이라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 가스켓이 따로 별도 나오면 가스켓도 같이 견적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인테이크 매니폴더 또는 흡기 매니폴더, 자, 밸브 커버 가스켓 또는 인테이크 매니폴더 가스켓 이렇게 찾으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헤드 가스켓, 그리고 위에 또 온도 센서, 헤드 볼트 10번, 그리고 겉벨 세트 구성품은 벨트, 텐셔너, 아이드 베어링, 그리고 추가적으로 댐퍼 풀리 2번을 견적 주시면 되고, 자, 요거는 플라이휠, 명칭이 플라이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피스톤 링구, 배메달, 소메달 위아래, 그리고 크랭크 샤프트 1번. 자, 위에 붙는 이 소메달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칠해져 있는 색깔별로 어떤 색깔이 칠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견적을 주시면 됩니다. 자, 타이밍 쪽 위쪽 아래쪽에 있고, 타이밍 쪽 위에 보면 가이드레일 상단 8번, 9번 좌우, 10번 텐셔너, 4번, 5번이 크랭크 샤프트, 캠 어저스트 풀리,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이렇게, 어저스트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4번 캠 어저스트 풀리, 흡기 쪽, 배기 어저스트 풀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위에 들어간 6번이 가이드실, 그리고 8번이 로컨발 또는 로커람, 자, 여기 3번은 로컨발, 로커람, 그리고 밸브, 가이드실. 들어가는 수량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들어가는 수량에 따라서 가이드실 수량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일 필터 하우징, 3번 오일 필터, 1번은 어셈블리로 오일 필터 하우징이고요. 4번이 오일 필터 하우징 가스켓, 7번이 오일 필터 하우징 가스켓, 자, 8번이 오일 쿨러, 그리고 이거는 오일 펌프, 자, 워터펌프 풀리, 워터펌프 어셈블리를 했을 때 1번 견적 주시면 되고요. 자, 1번은 서머스타트 하우징,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인테이크 매니폴더, 흡기 매니폴더라고 하고요. 자, 흡기 가스켓은 2번, 그리고 여긴 터보 차저, 여긴 터보 가스켓. 자, 이렇게 엔진 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녹화를 하면서 다른 차종도 보여드릴 거지만 이 엔진에 들어가는 지금 이 구성품들은 모두 외우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렉트로닉 그룹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점화 코일이 들어가고 점화 플러그가 들어갑니다. 점화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통수에 따라서 이게 4기통이냐 6기통이냐 8기통이냐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는 수량이 잘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몇 개가 고장 났을 때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갈 수는 있겠지만 점화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수량을 전체적으로 견적을 주셔야 됩니다. 4개가 들어가면 4개, 6개 들어가면 6개, 8개가 들어가면 8개, 이렇게 총 들어가는 견적 수량대로 그렇게 물건 자체도 견적을 주시고 발송을 해주셔야 돼요. 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개가 나갔으면 한 개, 뭐 2개 나서 2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도 되지만 그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수량대로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가 들어가고, 디젤 같은 경우에는 예열 모듈하고 예열 플러그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알터네이터, 제네레다,
발전기, 그리고 이건 스타트 모터. 자, 일렉트로닉 그룹에는 그렇게 세 가지를 보러 많이 들어와요. 점화 코일, 발전기, 스타트 모터. 다른 부품들은 물론 문의가 올 수는 있겠지만 거의 많이 안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 시스템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6번은 인젝터, 그리고 7번은 인젝터 동화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이 인젝터 레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트로틀 바디 1번, 트로틀 바디 가스켓 2번, 여기서 1번은 고압 펌프. 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서. 그리고 이건 에어 클리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터 3종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오일 필터, 에어 클리너, 향균 필터예요. 그래서 이쪽 연료 그룹에 들어오게 되면 에어 클리너 찾으러 많이 들어옵니다. 자, 4번은 에어매스 센서, 에어매스 센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 연료통 이쪽에 들어오면 여기서 찾는 부품이 연료 필터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연료 펌프 이쪽을 많이 찾으러 오는데, 지금 연료 필터가 이렇게 되게 나오죠. 모양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연료 필터가 이렇게 생겼고, 다른 차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이제 원형으로 된 그런 필터가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연료 필터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 타입이네요, 대표님들. 그리고 이건 연료 컨트롤 모듈. 항상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연료 컨트롤 모듈 찾으면 이 트렁크 쪽에 들어가 있는 이 연료 탱크 라인 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찾을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연료 펌프,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게 레벨 센서라고 해서 이쪽 한쪽에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다음 교육 때 차량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있을 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건 라디에이터. 자, 도면을 보시면, 자, 2번이 라디에이터, 1번은 라디에이터 1차, 2번은 2차라고 불러집니다. 요 1번이 지금 콘덴사, 에어컨 콘덴사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라디에이터 그룹에 들어온 건 1차, 2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덴사는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건 라디에이터 팬 1번, 라디에이터 팬 커버 2번, 그리고 이거는 냉각수통 또는 보존물통이라고 합니다. 이 차종은 좀 희한하게 두 개가 들어가네요. 신형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개가 지금 들어가니까 이 둘 다 만약 견적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면을 보내주시고, 어떤 모양에 따라 가지고 견적을 주실 때 항상 그런 걸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디에이터 상부 호수, 라디에이터 하부 호수 이렇게 많이 찾으실 거예요. 근데 이 1번도 하부 호수라고 칭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9번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라디에이터 도면 쪽은, 이 호수, 물호수 쪽은 도면 스샷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체크해서 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지금 보존무통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오일필터 하우징 쪽에서 내려오는 파이프도 있고, 지금 인테이크 매니폴드 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항상 이 라디에이터 쪽은 도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고 체크해서 견적을 내주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건 미션 오일 쿨러라고 합니다. 1번은 여기 미션 오일 쿨러 호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파이프라고도 표현을 할게요. 미션 쪽에 들어가는 요 지금 이 회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미션 오일, 미션 쪽이거든요. 미션 오일 쿨러, 그리고 이건 가스켓들 오링. 자, 요 그룹에 들어오면 항상 이쪽 서스펜션 미션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제 뭐 엔진 트랜스미션 서포 뭐 서스펜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오게 되면 엔진 미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엔진 미미가 3번, 4번 좌우로 구분할 때, 보통 이제 차량에 탑승했을 때 내가 운전석에 차량에 탔을 때 왼쪽이 좌측, 오른쪽이 우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물론 여기 명칭에 이렇게 써져 있지만 항상 구분할 때, 그렇게 운전석에 탑승하셨을 때
그걸로 좌우 구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차량 탑승했을 때 그때 좌우 구분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3번, 4번 엔진 미미 또는 엔진 마운트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항상 같이 교환해주는 부분들 미션 미미 또는 미션 마운트라고 해요. 차량에 따라 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그룹으로 들어오게 되면 항상 엔진 미미, 미션 미미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미션 같은 경우에는 뭐 미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른 차종은 뭐 이렇게 도면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의 미션을 교환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미션 그룹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는 미션 오일 팬 또는 미션 필터, 미션 오일 팬 가스켓을 찾으려고 들어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일체형으로 나오는 이제 ZF 8단 미션 팬이 이렇게 보통 자주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보여지진 않지만 여기 테두리 이렇게 홈에 가스켓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포함돼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 지금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미션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체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드라이브 샤프트 또는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부릅니다. 여기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 여기서 지금 일체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차량이 있고 이렇게 뒷부분만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서진 전후에 그 애프터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가는 플럭시블 조인트 1번 11번 지금 1번은 그 번호가 죽어 있는데 다른 차종 같은 경우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것까지 견적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이 센터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번개탄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번하고 1번이 그래서 이건 11번 앞쪽 11번은 뒤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모품 중에서 자, 하체 쪽도 앞쪽 뒤쪽이 있고 좌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 걸 먼저 들어왔는데 1번이 텐션 스트럿 2번이 컨트롤암이라고 합니다. 로어암이라고 둘 다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텐션 스트럿이라고 구분해서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컨트롤암 또는 로어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볼 조인트라고 하는데 15번이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번이 이제 어퍼암이라고 합니다. 위쪽에 들어간다 해서 어퍼암이라고 하고 이제 뭐 텐션 스트럿, 로어암, 어퍼암, 좌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이 너클, 그리고 1번이 허브 베어링, 허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11번이 휠 스피드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휠 스피드 센서가 브레이크 패드 센서랑 약간 모양이 좀 닮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항상 그 휠 스피드 센서를 찾게 되면 그 너클 도면 쪽으로, 하체 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찾을 수 있으십니다. 항상 요 그룹에 다른 브랜드의 EPC를 보시더라도 그렇게 찾을 수 있다는 점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허브 베어링 포함되어 있는 부품이에요. 허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품이 뭐 허브 베어링 따로 나올 수도 있고 허브만 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일체형으로 허브랑 허브 베어링 같이 나오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스테빌라이저 또는 활대라고도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까만색 부분이 활대 부싱인데 요거 같은 경우 따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일체형으로 1번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은 활대 링크 좌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쇼바 유압식 쇼바네요. 그리고 쇼바 마운트 7번 쇼바랑 쇼바 마운트 많이 찾으실 거예요. 이것도 좌우 앞에 이렇게 있고 뒤에 쪽에 들어가면 또 뒤에 뒷쇼바가 또 있겠죠. 그리고 자 1번은 디퍼렌셜이라고 부릅니다. 디퍼렌셜은 많이 교환하는 편은 아닌데 디퍼렌셜 리레나를 많이 찾아요. 디퍼렌셜 리레나는 6번 좌우가 들어가고 2번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차가 4륜구동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도 이 디퍼렌셜이 들어가고 뒤쪽에도 아마 디퍼렌셜이 들어갈 겁니다. 만약 전륜구동일 때는 앞에만, 후륜구동일 때는 뒤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은 등속 조인트 좌우가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등속 조인트 부트 5번, 4번 4번이 여기에 지금 내려와 있는 화살표를 가리시는 부분 그리고 5번이 여기 들어가는 안쪽에 들어가는 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우측 등속 조인트네요. 마찬가지로 부트는 4번하고 5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등속 조인트 같은 경우에도 애프터나 재생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앞쪽 하체를 봤으니까 뒤쪽 하체를 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 디퍼니셜이 이렇게 들어가죠. 뒷대우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디퍼런셜 리데나 뒤쪽에서 4번, 지금 보여지는 건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좌우로 지금 두 개가 수령이 들어가고 앞에 또 들어가는 8번이 리데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견적을 주시면 됩니다. 등속 조인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좌우가 뒤쪽입니다. 뒤 하체 같은 경우도 로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헷갈리게 지금 텐션 스트럭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이렇게 찍어서 여기서 체크해서 어떤 게 필요하신지 확인해서 보내주시는 것도 항상 유의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좌우 구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왼쪽이 필요한지 오른쪽이 필요한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양쪽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하시겠지만, 그냥 뒤쪽 로암 알아봐줘 이럴 때는 뒤쪽 방향은 어느 쪽이 필요하세요, 사장님? 이렇게 되물어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걸 계속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22번은 휠 스피드 센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허브 베어링 뒤쪽 거, 뒤에 활대 부싱, 활대 링크, 그리고 뒷쇼바 마운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기어, 오무 기어, 이것도 상당하게 마진이 많이 남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고가의 부품이에요. 그리고 4번이 타이로드, 5번이 타이로드 엔도, 그리고 1번이 타이로드 부트라고 합니다. 지금 로드만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엔도만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엔도만 필요하다고 하면 5번만 주문하면 되는데, 지금 로드를 시키면 엔도까지 포함돼서 나와요.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품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하면 4번을 시키면 5번까지 포함해서 나온다. 이게 저희가 이게 실물 같은 경우는 재고를 안 갖고 가기 때문에 구글에 이제 이 부품으로 치면서 그걸 확인하시면 좋아요. 실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세트 구성품이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 같은 경우도 구글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거기서 실물 이미지를 많이 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부품에 관련된 부품을 보고 거기서 견적을 좀 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시스템, 자, 프론트 앞에 여기도 지금 도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BMW나 미니 같은 경우에는 옵션 자체를 지금 이 리얼 OEM에서는 걸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링크를 결제를 하셔서 거기서 이제 옵션 걸러주는 역할로 해서 두 가지 입시를 켜놓고서는 그 견적을 내셔야 됩니다. 파트링크는 옵션을 걸러주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품만 아마 거기서 뜨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패드,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센서, 그래서 한 번이 앞 드럼 또는 앞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이 두 개씩 좌우로 세트로 나와요. 근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장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한 장당 금액을 견적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간혹 가다가 뭐 두 개가 세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개별적으로 장당 금액에 이제 마진을 붙여서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견적을 주셔야 됩니다. 자, 뒤에 거는 지금 앞에 거와 별개로 하나만 나오네요. 이런 건 보기 편해요. 뒤쪽 거는 그냥 이것만 보면 되니까. 뒷패드 1번 뒷 라이니어 부분입니다. 그리고 뒷패드 센서, 그 뒷 드럼, 뒷 디스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장당 금액으로 견적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 지금 엔진부터 시작해서 엔진, 일렉트로닉 그룹, 연료 탱크 그룹, 라디에이터, 뭐 배기 시스템 이쪽은 거의 볼 필요는 없고요. 미션 엔진 미미하고 미션 미미, 그리고 미션 오일 팬,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 뭐 플러시브 조인트, 그리고 앞에 하체, 그리고 오무 기어, 뭐 타이로드 엔도, 그리고 뒤에 하체, 그리고 패드, 디스크,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제 소모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외적으로 뭐 사고차를 할 때나
이런 뭐 외장 쪽에 들어가는 바디 외쪽에 뭐 외장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나 이런 안쪽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장 쪽 뭐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교육 계속 진행할 건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때 부분 이제 오일 필터, 에어클리너, 향균 필터를 많이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일 필터는 엔진 그룹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에어클리너는 여기 연료 시스템 이쪽에 오셔서 에어클리너 찾으시면 되고, 자, 에어컨 필터 또는 향균 필터는 어디로 가느냐, 요 히터 이쪽 그룹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크로 필터 또는 켈빈 필터, 더스트 필터, 먼지 필터라고 이게 불러요. 이건 여러 가지 브랜드마다 불리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정식 명칭은 항균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 필터, 에어 필터, 이게 좀 헷갈리시죠? 근데 항균 필터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히터 그룹에 온 김에 여기에 보시면 에어컨 컴프레셔, 이걸 찾을 때 이렇게 히터 그룹에 두게 되고요. 콘덴서가 이 차종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요 그룹에 오게 되면 이렇게 약간 좀 레이더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파 모양으로 돼 있죠. 여기에 오시면 주차 센서 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뭐 사고차 부품에 대해서 뭐 견적을 낼 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ACC 센서, 뭐 레이더 센서라고 합니다. 뭐 앞에 사고가 딱 났을 때 이쪽 범퍼 부분하고 라디에이터 그릴 쪽하고 뭐 헤드램프 이쪽이 많이 깨지겠죠. 이런 부분에서 좀 이건 고가의 부품이에요. 사고차 할 때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뭐 교육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차종마다 좀 다르지만 이거는 지금 카메라로 달리는 타입이에요. 안쪽에 이게 카메라 범퍼 안쪽으로 여기 들어가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소모품 중에 여기는 뭐 사이드 미러, 뭐 유리 커버, 뭐 이 사이드 미러 커버, 뭐 상단 뭐 시그널, 이렇게 뭐 설명 좀 또 이렇게 자세히 좀 드리긴 할 건데, 여기 들어가는 이제 뭐 문짝에 들어가는 도어 로크나 뭐 웹캐치 이런 거 찾을 때 이렇게 들어와요. 도어 로크는 3번. 앞쪽에 좌우, 뒤쪽에도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뭐 돼지코나 뭐 앞범퍼, 뭐 앞에 하단 그릴, 뭐 안개등 그릴, 뭐 뒷범퍼, 그리고 사이드 스태프, 자, 라디에이터 그릴, 돼지코, BMW의 그 상징이죠. 자, 이런 안쪽의 트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안쪽까지 뭐 사고가 크게 나지 않는 이상 거의 많이 교환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교육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 언더커버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것들 뭐 속옷바지, 이렇게 휠 가이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본네트 또는 후드, 도어, 앞도어, 뒷도어, 뭐 뒤에 트렁크, 또 여기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도 나왔는데, 이 트렁크 쇼바도 많이 교환을 해요. 5번하고 6번 트렁크 쇼바를 알아봐줘 그러면은 이쪽 도면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바디 그룹에 오시면 찾을 수 있어요. 나머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체크해드는 이쪽 부분은 거의 뭐 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쪽은 소모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지금 이 부분은 여기 딱 브레이크까지, 엔진부터 브레이크까지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웬만한 소모품들은 견적을 다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헤드램프, 테일램프, 요건 헤드램프,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사이드미러에 들어가는 시그널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포그 라이트라고 있는데 이렇게 안개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테일램프. 보면은 트렁크 쪽에 붙는 게 있고 휀다 쪽에 붙는 게 있어요. 이렇게 휀다 쪽에 붙는 게 1번이고 트렁크 쪽에 붙는 게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스탑 등이라고, 정지 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고 났을 때 많이 교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대표님들이 이제 앞으로 사고체를 안 하실 건 아니고 하시게 될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교육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제가 엔진부터 이렇게 소모품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요 부분을 다 녹화를 해드렸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어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상 지금 말씀드리지만 상품 자체를 많이 올리셔야 돼요. 그게 다 자산으로 남으시고, 그 거래처 확보에서도 그런 것들이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활용해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운영을 하시게 될 텐데, 지금 받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교육은 이렇게 드릴 거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정도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어팜을 먼저 거래처 확보나 이제 자산으로 해서 그렇게 올리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는 시간에 이 교육 방송도 보시면서 상품 같은 것도 이렇게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올리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상품은 올리면 올릴수록 무조건 주문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까지 녹화 방송을 좀 이렇게 하고요. 뭐 다음번에 계속 교육할 때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는 걸로 전 알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